안녕하세요. 포방수학 부홍이쌤입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 2차 함수 gx, 3차 함수 fx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나다 조건 만족하게 되는 fx의 극대값, 극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fx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자, 나 조건부터 좀 보게 되면 g 합성 fx라고 되어 있어요. g 합성 fx를 살짝 예상을 좀 해보면 fx가 3차니까 예를 들어서 이 fx를 x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즉 gx세제곱을 구하게 되면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x세제곱 들어가니까 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뭐 점점점 이렇게 되어서 결국 gfx는 6차 함수가 됩니다. 이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교육과정상 6차 함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까지만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6차 함수 해석하라는 문제가 아닌 게 되겠고 결국 gx하고 fx를 적절하게 잘 봐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오. 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6차 함수 그리지 말고 6차 함수 그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자, 주어진 것만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가조건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면 이렇습니다. fx가 fx 이꼴 0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꼴 0이니까 어떻게 해석하죠? x축과의 교점 이 세 개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fx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든가 또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든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어쨌든 이 두 가지 형태로 예상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나 조건을 한번 봅시다. 나 조건 보면 g 합성 fx, g 합성 fx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서 우선 이 fx라고 하는 3차 함수 얘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좀 간단하게 보려고. 그러니까 x가 뭐가 들어가가지고 나온 함수 값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이 g 합성 fx는 결국 뭐가 돼요? gt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gt는 뭐가 됩니까? x 자리에 t 들어갔으니까 그냥 2차 함수예요. 이 녀석은 그냥 2차 함수구나. 이 gt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최소값 m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치환을 했을 때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아까 그렸던 fx 3차 함수 예상해 봅시다. 이것만 놓고 봐도 알게 되겠죠. fx의 치역은 어떻게 돼요? 실수 전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 fx를 t라고 치환했을 때 이 t는 실수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gt, 적당한 변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서 우리는 최소값을 찾아줄 수 있게 된다는 거. 자, gx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니까 2차 함수 gx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x가 3일 때 최소값 g3이 1이다. 자, 이게 최소값이 되죠. 그러니 이 m은 결국 1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간단하죠? 자, 근데 이 m에 대해 가지고 g 합성 fx 이꼴 m, 즉 1 다시 쓰면은 fx를 t로 치환했으니까 gt는 1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방정식이 되죠. 자, gt 이꼴 1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다. 두 개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 실근 이 녀석은 x라는 문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실근은 x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gt 이꼴 1을 만족하는 x값이 두 개가 되는데 t값은 몇 개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치환했으니까 x를 해석해야 되니까요. 되셨나요? 자, 다시 여기서 g 합성 fx 이꼴 m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은 x를 의미하는데 그 x값이 두 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fx를 t로 치환했으니까 gt 이꼴 1 이걸 먼저 해석을 해서 t값을 fx랑 같다. 이거 돌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GT가 1 된다. 그럼 1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해석하면은 T가 3일 때. 자, 아까는 GX 해석했으니까 이 T가 들어갔다라고 정의역 생각하시면 T 이퀄 3일 때 최소값이 어떻게 돼요? 1이구나. 이렇게 될 것인데, 자, T가 3일 때 최소값이 1. 그래서 이 T를 3으로 바꾸었어요. 바꾸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fx 이퀄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을 해석해서 fx 이퀄 3. 그 x값이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놈을 해석했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해석했더니 결국 우리는 3차 함수 fx가 3이 되게 하는 x값이 2개가 된다는 거.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3차 함수를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아까 봤듯이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것만 먼저 챙길게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x축 이렇게 지나가서 만나는 점 3개 나온 거. 근데 fx 이퀄 3. 이 녀석의 실근이 2개다. 이 말을 해석해보면 맞는 점 2개 나오도록 만들어야죠. 3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y 이퀄 0 위에. 그래서 맞는 점 2개 나오려면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구나. 여기에 y 이퀄 3이 그려지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 접한다 이렇게 되니까 fx의 극대값은 3이구나. 우리는 나 조건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가지고 이렇게 fx의 x를 추적해 갔습니다. 이제 우리 나 조건에서 이렇게 찾았어요. fx의 극대값 찾아줬고 이제 다 조건으로 넘어갑시다. 다 조건 G합성 fx 이퀄 17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존재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방정식이죠. 당연히 fx t로 치환할 건데 그러면 gt fx t로 치환했습니다. gt가 17 되게 하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세 실근. 이 실근은 역시나 x값입니다. x값. 요 x가 3개 나온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먼저 해석해서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gt가 17이다. 찾아봐야 되겠죠. gt. 집어넣게 되면은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0이 17이다. 계산되겠고. 이렇게 되나요? 하면 자, 이 과정을 거쳐서 t가 마이너스 1 또는 7 이렇게 되겠네요. 해석을 하게 되면 gt라고 하는 요 2차 함수 생각을 해보죠. 이 함수 값이 17이 되게 하는 17이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7 두 개 나온다. 자, t값 마이너스 1 한 개 나오고 여기 t값 7 한 개 나오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fx를 t로 처리했으니까 다시 이걸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만족하는 t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7이었는데 이 t를 fx로 돌리면 결국 f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fx가 7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고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x값이 총 3개 존재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요 x가 3개 나온다는 거. 실근 3개.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 다시 또 fx 그려보죠. 우리 아래로 볼록한 놈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x축 이렇게 지나간다. 우리 아까 전에 찾은 게 뭐였죠? 극대값이 y 이퀄 3이었다. 근데 fx가 마이너스 1 또는 fx가 7 되는 x값이 3개다 그랬는데 3이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fx가 7 되는 순간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 한 개 만날 수밖에 없구나. 이 위에서는 무조건 한 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개 나왔습니다. 그니 하면 여기에선 당연히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합쳐서 3개니까 2개가 나와야 돼요. 되셨죠? 그러면 fx 이퀄 마이너스 1 만나는 점 2개 나오도록 하려면은 결국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구나. y 이퀄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그려진다. 결국에는 여기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위로 최고차계수가 양수가 아니고 음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극대값이 3이 되는 경우 생각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 가서 y 꼴 7일 때 한 개 점에서 만나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어느 경우가 되었든 간에 극대값은 3이고 fx의 극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치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치환을 했으면 항상 범위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전체 지수 다 나오니까 괜찮았고 그리고 먼저 해석한 다음에 원래 문자인 x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야 해서 정답 극대값과 극소값 합치면은 이라는 답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좀 복잡한 문제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가를 항상 추적해 나갔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뿌엉!